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296페이지입니다. 관리 방식. 자, 여기다가 별표 하시고요.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쉬워요. 자, 크게 종류가 세 가지인데요. 1번 자가관리, 2번 위탁관리, 3번 혼합관리 세 가지다. 먼저 1번 자가관리는요, 소유자가 직접 스스로 관리한다. 자가관리가 되고요. 예를 들면 주로 작은 소규모 주택, 소규모 건물은 직접 관리하죠. 자가관리가 되고요. 다음에 위탁관리는요, 괄호 외주관리 밑줄, 전문 회사에게 맡기잖아요. 외주로 맡기기 때문에 외주관리 이렇게도 부르고요. 전문 회사에 맡기기 때문에 얘는 주로 어떤 게 씁니까? 대표적인 게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있죠. 전부 다 관리 회사에서 별도로 관리하죠. 외주로 맡겼잖아요. 또는 뭐 대형 건물 이런 것들은 모두가 위탁관리 형태가 되고요. 다음에 3번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를 섞은 형태가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물건들이 주로 대형 건물이나 고층 건물이 있죠. 이런 것들은 주로 혼합관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는 어려운 말이 전혀 없습니다. 나왔다면요, 무조건 점수를 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먼저 순서가요. 먼저 자가관리죠. 다음에 혼합관리가 되고요. 다음에 위탁관리입니다. 그러면 가장 오래된 방식이 자가관리니까 얘를 다른 말로 전통적 관리다. 가장 전통적인 관리가 되고요. 가장 최근 방식은 전문 관리사가 관리하니까 위탁관리죠. 얘는 가장 현대적 방식이다. 현대적 관리가 되고요. 자가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는 중간 방식이 있죠. 얘가 바로 혼합관리가 되고 주로 과도기적인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혼합관리는요, 자가와 혼합을 전부 다 섞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죠. 관리의 종류가 세 가지, 법경기 세 가지가 있다.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개수적 관리 세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 자, 이럴 때 법률적 관리나 경제적 관리, 얘는요, 바로 자가관리. 자가관리. 직접 하면 됩니다. 왜? 법률적 관리 되면 주로 등기부 관리하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경제적 관리 임대료 받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혼자 할 수가 있고 자가관리가 되고요. 반면에 기술적 관리가 시설 관리이기 때문에 얘는요, 어렵잖아요. 몰라가 고장이 났다.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로 전문회사에 맡긴다. 위탁관리 형태가 된다. 그래서 자, 이것이 서로 혼합된 형태. 얘가 바로 혼합관리라고 부릅니다. 또 자가관리는 소유자가 스스로 관리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큰 문제.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전문적 관리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결여가 돼요.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다음에 위탁관리는 전문 관리사에게 맡기기 때문에 가장 전문적입니다. 전문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한눈에 보이잖아요. 어떻게 움직이지? 반대로 움직인다. 반대. 그래서 자가와 위탁은 주로 장점과 단점이 거꾸로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자가관리의 단점이 곧 위탁관리의 장점이 된다. 거꾸로 보시면 정리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쉬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297페이지. 자, 박스 있죠. 박스. 세 가지의 장점과 단점. 장단점. 표로 나와 있죠. 표로 봅니다. 자, 표로 보시면서 한꺼번에 비교해버리죠. 첫 번째, 자가관리의 장점은요,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기업은 주민들에게 밑줄입니다. 최대한의 친절한 서비스 제공 밑줄. 다음에 니은번요,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강한 통제력이 발휘된다. 통제력 발휘 밑줄. 또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리얼번도 밑줄 하세요. 기밀과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
기밀 유지가 양호합니다. 미연번요.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애호 정신이 높다 밑줄. 쉬운 내용이죠. 쉬운 내용입니다. 다음에 오른쪽 단점은요. 니은번 가장 큰 문제가 니은번이죠. 밑줄입니다. 관리의 전문성이 결례가 된다. 밑줄 하시고. 디귿번요. 인력 관리가 비효율적이다. 밑줄 하시고. 자기가 뽑다 보니까 주로 지인들을 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관리의 매너리즘, 무사 아니라 매너리즘이 빠질 수가 있잖아요. 비효율적이다. 다음에 위탁 관리는요. 먼저 장점은요. 기업번 밑줄. 가장 전문적 관리 밑줄. 전문적입니다. 또 니은번요. 위탁 관리는 위탁함으로써 밑줄입니다. 소유자는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죠. 밑줄 하시고. 나머지 기타 등등 읽어보시면 쉬운 내용입니다. 다음에 단점. 단점은요. 기업번 밑줄입니다. 전문 관리 회사의 선정이 어렵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관리 회사의 역사가 짧아요. 회사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저 회사에게 맡기게 되면 내 일처럼 잘해줄까? 뭔가 의심이 갑니다. 역사가 짧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니은번요. 전문 관리사들이 서로 인사 이동이 심하다. 그래서 6개월 근무 이때라도 바꾸고 그래서 인사 이동이 심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미연번 보게 되면 자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줄 애호 정신이 저하되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문제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혼합 관리는 자가와 위탁을 장점을 섞은 형태가 되죠. 섞은 형태. 그러니까 장점 보시면 디귿번 밑줄입니다. 자가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방식으로 편리합니다. 자, 단점은요, 단점은요, 기업 번호를 꼭 기억하세요. 얘가 빈출입니다. 가장 잘 나와요.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명확 밑줄. 자, 양들에 걸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잖아요. 떠넘겨요. 따라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불명확 동그라미. 그럼 우리 시험은요, 바꿔서 물어. 자, 혼합 관리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틀린 말입니다. 불명확해요. 그래서 명확 틀린 말이죠. 불명확합니다. 이 문장은 자주 나왔습니다. 다음에 네모 3번 내려가죠. 부동산 관리 활동. 자, 1번 임대차 활동. 오른쪽 페이지 괄호 2번 유지 활동. 다음 페이지 3번 보험 활동. 4번 임대료 수집 및 보고서 작성 활동인데요. 자, 목차가 4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 시험은 1번을 동그라미 임대차 활동. 요거 집중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자꾸 나오니까, 임대차 활동. 그러면 목차가 2개 있죠.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의 선정. 2번은요, 임대차 계약이다. 1번은 쉬워요. 임차인의 선정 기준은 쉬운 내용이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번 보게 되면, 먼저, 주거용 부동산은 임차인의 선정 기준은요. 첫 줄 끝에 보시면 유대성 밑줄. 그러니까 자, 다시 말하면 아파트 주민끼리 유대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어울려야 됩니다. 유대성. 다음 미연번요. 상업용 부동산은요. 밑줄 하세요. 가능매상고 밑줄. 즉 수익성을 중시하죠. 가능매상고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디귿번. 사무실과 공업용 부동산은 자, 적합성이다. 적합성 밑줄. 그 용도에 적합해야 됩니다. 반복합니다. 주거용은 뭐지? 유대관계. 상업용은 뭐지? 수익성 가능매상고. 공업용이나 사무용은요, 적합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2번요. 임대차 계약 요거 집중하세요. 여기서 문제가 잘 나거든요. 특히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실질네모 계산 문제 있죠. 이 계산 문제는 최근 문제인데요. 이만한 문제라면 중급 이상입니다. 좀 어려워요.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자, 임대차 계약이 목차 3개, 기업번 총 임대차, 다음에 니은번 순 임대차, 디귿번 비율 임대차 3가지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따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강의 노트 자 정리가 되어 있죠. 강의 노트 봅니다. 강의 노트. 자, 임대차 유형인데 크게 3가지 있죠. 첫 번째가 조임대차.
부동산 종류가 나오죠. 첫 번째, 주거용 부동산. 두 번째, 공업용 부동산. 세 번째가 매장용 부동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살표 쭉 나옵니다. 네모 나와 있죠. 자, 주거용 부동산은 자, 네모 임대차. 자, 칸을 쓰면서 공부하자.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은요, 한마디로 총임대료. 그래서 총임대차. 다른 말로 조임대차. 그러니까 조임대차가 똑같은 말로 총임대차를 말해요.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은 총임대료, 조임대료 기준입니다. 총임대료. 두 번째, 공업용 부동산은 또 네모 있죠. 어떤 임대차? 바로 순임대차. 순임대료 기준이에요. 순임대료. 그러면 총임대료하고요, 순임대료하고 차이가 뭘까? 자, 이거 아시죠?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게 되면 순수익이 나와요. 그러니까 총임대료에서 자, 총비용 빼게 되면 순임대료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비용을 빼는 차이잖아요. 그래서 총임대료에서 비용 빼자. 이때 빼는 비용이 뭡니까? 빼는 비용이 바로 필요적인비입니다. 필요적인비. 따라서 총임대료에서 필요적인비 이렇게 비용 빼게 되면 순임료, 순임대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업용은 순임대료 기준, 순임대료. 이때 순임대차 종류가 세 가지가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가 뭐지? 1차 순임대차, 2차, 3차 순임대차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출판사 책을 보게 되면 여기서 또 표가 나와요. 복잡한 단어들이 쭈르륵 나오거든요. 아무 필요 없고요. 결론, 공업용은 순임대차 기준인데 종류가 1차, 2차, 3차 세 가지가 있는데 세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중요한 것은요, 3차가 일반적이다. 3차가 일반적이지 1차가 일반적이다. 1차면 틀린 말입니다. 3차가 가장 많고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봅니다. 여기까지 책을 보세요. 책을. 자, 책을 보시면 298페이지 1번 총임대차는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괄호 비치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 밑줄 총임대차 기준이고요. 자, 니은번은요. 순임대차는 네 번째 줄을 밑줄 하세요. 공업용 부동산은 3차 순임대차가 가장 일반적이다. 나왔죠? 공업용은 3차 순임대차가 가장 일반적이다. 얘도 지문 나오게 되면요. 또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얘는 바로 떠올리죠. 어떻게 떠올릴까요? 서울에 구로공단에 가면 공장이 많다. 공장이 많다. 공장이 많으면 누가 많죠? 공돌이가 많죠. 공순이가 많잖아요. 암기 끝. 그래서 공장이 많다. 공장이 많으면 자, 이 공업단지 공장이 많으면요. 누가 많다? 공순이가 많다. 공순이가 많대요. 그래서 이제 공업용은 순임대차, 공순이 하게 되면 바로 암기돼 버리네. 공순이. 공업용은 순임대차, 공순이. 근데 공순이 하게 되면 봉급이 작지. 일은 많고. 맨날 바빠요. 1교대도 모자라. 2교대도 모자라. 늘 몇 교대에 3교대 근무하더라. 일 뒷다 많죠. 그래서 공순이는 3교대 근무한다. 3교대 근무. 그래서 공업용 부동산은 바로 3차 순임대차가 일반적이다. 바로 쭉 돌리시면 돼요.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은 자, 교재 보게 되면 299페이지입니다. 밑줄 하세요. 임차인의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형태의 밑줄. 상업용 부동산 밑줄. 한번 보세요. 자, 방금 밑줄에 있잖아요. 임차인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비율임대차. 비율임대차인데 이것을 싹 바꿔서 이것을 순임대차라고 한다. 단어를 바꿔놓으면 틀린 말입니다.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상한용, 매장부에서는 강의 노트는요, 네모되어 있죠. 무슨 임대차? 비율임대차. 비율임대차.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대요. 비율임대차. 그러면 강의 노트 보니까 또 화살표. 얘는요, 계산 문제가 나온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대비하자. 그러면 계산 문제를 풀리면요, 공식을 알아야 되겠네.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공식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총임대료 꼴 기본 더하기 추가다. 이렇게. 총임대료 꼴 기본 임대료 더하기 추가 임대료. 간단하죠. 근데 얘도 암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총 임대료는 기본 임대료 더하기 추가 임대료다. 얘가 암기가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이 그 어디야? 그 나이트클럽 생각하시면 나이트클럽 가보셨습니까? 저는 거의 가보질 않았는데요. 나이트클럽 가면 뭐가 있지? 요거. 기본 테이블이 있죠. 그러니까, 자, 나이트클럽에서, 자, 기본이 어떻게 됩니까? 맥주가 3병 나오죠. 맥주 3병에. 기본이 얼마? 4만원. 테이블에 맥주 3병. 그래서 기본 4만원 잡을게요. 기본 4만원입니다. 그런데 맥주 마시다 보니까 부킹도 잘 되고 파트너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기분 좋아서 추가로 뭘 시키자? 기본에다가 양주를 시켰다. 그러면 이때 양주를 추가로 시켰기 때문에 이것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더하기 추가하시면 돼요. 기본 더하기 추가다. 그래서 이제 얘는요, 기본들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 추가 정할 때 여기다가 비율. 여기다가 비율이 들어가요. 퍼센트. 그럼 이런 문제는요,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있는 문제 있죠. 299페이지. 얘를 풀게 되면 처음부터 너무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접근하면 계산 문제에서 정남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게 아니고 가장 처음에 나왔던 가장 기본적인 예제 있죠. 그래서 오늘 기출문제 확인학습 보세요. 기출문제 확인학습. 프린트 봅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 15번 하고요. 16번 풀게요. 15번부터 먼저 봅니다. 15번. 자, 15번요. 순임대차는 임차인의 총 수입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법이다. 앞뒤가 안 맞잖아. 총 수입에서 일정 비율을 하게 되면 순임대차가 아니고 뭐지? 비율임대차. 자, 단어가 바뀌었죠? X. 자, 이 문제가 15회 때 추가 시험 22회 2번 지문 나왔고요. 16번, 계산 문제 나왔네. 자, 16번은요, 16번. 맨 끝에 보니까 언제 나왔습니까? 15회. 15회. 이 문제가요, 특이한 점은요, 지금 이 문제가 학교론 계산 문제가 아니고 15회 때요, 중개법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손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자, 일단 문제 봅니다. 16번 바로 이거예요. 비율임대차. 기본 더하기 추가다. 기본 더하기 추가만 떠오르시면 돼요. 갑은 A 사무소에서 B 상가를 임차하기로 했는데 기본 임대료가 월 얼마 100만 원 나왔죠. 기본 임대료가 얼마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00만 원 고정입니다. 기본은 무조건 월 100만 원씩 계속 내야 100만 원. 100만 원인데 다음에 추가. 얘만 남았네. 추가. 다음 문장 봅니다. 월 총 매출액, 총 소득에 1억을 초과한대요. 1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얼마 더 초과? 5%를 초과를 낸대요. 1억 초과 시 5% 초과합니다. 이때 어느 달에 총 매출액 소득이 3억이래.
자, 답이 나왔죠. 1억을 초과하면 얼마? 5%를 비율로 물리는데 이때 3억이에요. 3억. 3억이면 1억 초과분이 얼마죠? 2억. 그래서 1억 초과분이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2억. 초과분이 2억이니까 자, 1억을 초과한다. 3억이니까 2억이죠. 초과분은. 여기다가 몇 프로? 5% 물리겠대. 1억 초과분 2억에 대해서 5% 비율을 물리겠대. 다 풀었네요. 얘는 암산 됩니까? 2억의 5%가 얼마예요? 1,000만 원. 1000 더하기 100 하니까 정답 1100만 원입니다. 정답 1100만 원.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게 기본 임대료 더하기 추가 임대료네 해서 이렇게 푼 다음에 여러분들이 299페이지 좀 체크 문제, 복잡한 어려운 문제 있죠. 이런 것도 차근차근 단계를 높여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299페이지요. 자, 그래 이번 부동산 유지활동이다. 자, 유지활동은 자, 1번 예방적 활동, 2번 일상적이다, 3번 대응적이다. 자, 2번부터 봐요. 일상적 유지활동은 매일 쓰레기를 치우죠, 잔디를 깎죠, 소독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일상적이니까 패스. 한번 1번과 3번 남았네요. 자, 예방적 유지활동과 3번 대응적 유지활동인데 예방적 활동은 다른 말로 사전적 유지활동입니다. 사전적. 어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 수습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죠. 수습하는 거고 3번은요. 대응적 활동은 다른 말로 사후적 유지활동 또는 수정적 활동이다라고 부르는데 얘는요.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뒤늦게 수습하게 되면요. 대응적 활동이 됩니다.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1번만 믿죠. 예방적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한 활동입니다. 예방적 활동. 자, 예방적 활동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도 아시죠, 이제는. 그 네덜란드의 그 어느 도시 아주 유명한 국제공항에서 시초가 됐는데 이거 아시죠? 제가 뭘 그린 것 같아요? 자, 남자 화장실 가게 되면 소변기. 요즘 소변기 보게 되면 요거 아시죠? 여기다가 그림을 딱 그렸다. 뭘 그려놨죠? 파리 그림, 파리. 예. 그럼 옛날에는요, 이 그림이 없을 적에는 여기다가 문구가 있어요. 눈높이 딱 눈높이야.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즉, 소변 흘리지 말래. 그 말 듣고 흘린다. 성과가 없어. 계속 이제 소변이 막 흐르잖아요. 근데 네덜란드 그 국제공항에서 이 소변기에다가 이런 글씨 다 필요 없고 여기다가 파리 한 마리를 딱 그렸더니 남들이 소변 딱 볼 때마다 재미있죠. 이것만 딱 조준해가지고 딱 넣으니까 한 방울도 안 새.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전부 다 예방이 되어버렸잖아요. 아주 멋진 무엇이다. 예방적 유지활동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300페이지. 300페이지 보시면 네모 4번. 건물의 생애주기.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그래, 2번요. 건물의 생애주기, 즉 수명사이클입니다. 자, 건물의 수명사이클은요. 5단계 순서인데 지금부터 첫 자만 체크합니다. 첫 자만 체크해요. 1단계 전개발 단계 전 동그라미. 2단계 신축 단계 신 동그라미. 세 번째 안정 단계 안 동그라미. 네 번째 노후 단계 노 동그라미. 다섯 번째 완전 폐물 단계 완 동그라미. 합치니까 뭐죠? 전신 안노 완. 전신 안노 완. 전신 안노 완 5개가 건물의 수명 사이클이다. 자, 먼저 전개발 단계는 시험에 나올 포인트가 없습니다. 건물 짓기 전 단계니까 그냥 읽으시면 돼. 그럼 2번은요. 신축 단계는요. 자, 신축 단계는 자, 전신 안노. 우리 시험은 나올 게 얘가 최고 중요해. 안정 단계. 얘만 집중하시면 돼요.
신축 단계는요, 건물을 말 그대로 신축이죠, 신축. 신축이 있으니까, 땡땡, 뭐만 적자? 이렇게 한번 적어줍니다. 새 건물이니까,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가 신축 단계입니다.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유용성이 빠져 있더라고요.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안정 단계는요, 이제 얘는, 자, 두 가지만 체크합니다. 니은번 보게 되면 건물의 존속기간은 밑줄입니다. 가장 장기간 밑줄, 가장 장기간 이른다 안정 단계입니다. 안정 단계. 미연번이요, 미연번. 미연번은요, 두 번째 줄, 밑줄 하세요. 자본적 지출이 필요한 단계 밑줄. 자본적 지출. 자, 여기서 뭐가 필요하죠? 자본적 지출이 필요하대요. 자본적 지출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혹시 1차 과목 민법 공부하시면요, 전세권 공부할 적에 필요비와 유익비 들어봤죠? 필요비와 유익비. 그 중에서 얘는 비슷한 말로 유익비를 말해. 유익비. 얘가 자본적 지출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뭐냐? 얘는요, 자, 이런 지출이 뭐냐면요, 주로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경제적 가치. 자,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킨다. 이런 지출입니다. 또는 수명을 연장한데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시킨다. 이런 지출이 바로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적 지출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안정 단계.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안정 단계가 바람직하지. 틀린 말은요, 자본적 지출은 노후 단계 X. 틀린 말입니다. 노후 단계는 버스가 지나갔어요. 때가 늦대 말입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안정 단계가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4번 노후 단계는요, 디귿번 보시면 다음 페이지. 디귿번 보게 되면, 자, 건물의 개조 등 추가 투자가 바로 자본적 지출이죠. 하면 때가 늦어요. 때가 늦기 때문에 밑줄입니다. 빌딩 자체를 교체 밑줄. 건물의 교체 계획을 검토하자. 얘가 더 어울리겠네요. 완전 폐물 단계는 거의 설모가 없죠. 철거 직전 상태를 말합니다. 이상 건물의 수명 사이클 전신, 안로, 완 5가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4절 부동산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마케팅도요, 우리 시험은 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한 문제가. 마케팅은요, 자, 한 장만 넘겨주시면, 304페이지 있죠? 304페이지, 메모 3번. 부동산 마케팅 전략. 여기다가 별표. 여기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앞에 부분은요, 가볍게 봅니다. 자, 앞에 부분 1번부터 볼게요. 부동산 마케팅의 개념. 마케팅은 세 번째 줄 보시면 단어 3개 밑줄입니다. 물적 부동산,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증권, MBS를 말해요. 이 세 가지가 마케팅 대상이죠.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임대차는 일련의 체계적 활동입니다. 그러면 마케팅은요, 또 밑줄입니다. 판매, 세일즈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 밑줄. 세일즈, 단순히 파는 것보다 더 큰 넓은 의미로 마케팅이 쓰인대요. 그럼 다음에 메모 2번. 마케팅 환경의 종류가 2가지가 있죠. 1번, 거시 환경. 2번, 미시 환경. 자, 거시 환경은 종류가 생각보다 많죠. 자연 환경, 경제, 기술적 환경, 정치, 행정적 환경, 사회, 문화적 환경.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냥 가볍게 패스하시고요. 2번요. 미시 환경은 단어가 3개밖에 없네요. 단어 3개만 가볍게 밑줄합니다. 1번, 경쟁업자 밑줄. 다음 페이지 2번, 공중, 일반 대중이죠. 공중 밑줄. 3번, 정부 밑줄.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죠? 경쟁업자, 공중, 정부는요, 공통점이 요거. 한문으로 사람인자. 사람과 관계되면요, 얘가 전부 다 미시 환경, 미시적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업자 사람이죠. 공중, 일반 대중 사람이죠. 정부 구성도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미시 환경이다. 그래서 경쟁업자, 정부, 공중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얘가 거시 환경 바꾸면 틀린 말이라면 쉽게 구분되겠죠. 얘가 바로 미시 환경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메모 3번.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러면 아래 박스 있죠.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요 체계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부터 설명이 하나하나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요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마케팅입니다. 자, 강의 노트 보시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두 번째가요. 고객 점유 마케팅입니다. 세 번째가요. 관계 마케팅 전략입니다. 세 가지.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죠. 화살표 네모 돼 있죠. 네모 요거 중요합니다. 화살표 네모 화살표. 자, 잘 나와요. 그러면 시장 점유 마케팅은요. 얘는 바로 공급자 씁니다. 쓰면서 좀 공부하자. 공급자 중심의 전략입니다. 잘 나옵니다. 따라서 시장 점유 마케팅은 싹 바꿨어요. 수요자 전략 틀린 말입니다. 공급자 측면입니다. 반면에 고객, 얘가 수요자지. 고객 점유가 얘가 바로 수요자 중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바꿔서 버려요. 공급자를 수요자로, 수요자를 공급자로 바뀐다는 특별히 조심하세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요, 둘 다 합친 거죠.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겠는데요. 일단 1번, 2번, 3번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요. 얘가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문제가 집중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거기에 두 가지가 있다. STP 전략이 있고요. 다음에 4P 믹스 전략입니다. 4P 믹스 전략이 있다. 그래서 얘가 잘 나옵니다.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이다. 그러면 먼저 책을 보시면서 STP부터 볼까요? 자, 교재를 보시면, 책을 보시면요. 305페이지. 시장 점유 마케팅은 용암 1번. STP 전략은요. 기업번, 미연번, 디귿번. 먼저 기업번은 자, S가 괄호 이거 단어 있죠.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S가 세그멘테이션 바로 세분화 전략입니다. 세분화 전략이 S가 되고요. 미연번 T는요. 타겟 또는 타겟팅이죠. 타겟. 자, 타겟을 정하자. 즉 표적 시장. 표적을 정하자. 타겟입니다. 다음에 디귿번요. 자, P는요. 포지셔닝. 즉 차별화 전략입니다. 차별화 전략. 그래서 세 가지를 옮겨서 볼까요? 자, STP 전략은 S가 세그멘테이션. 세분화 전략입니다. 세그멘테이션 S가 되고요. 다음에 T는요. 타겟 시장, 표적 시장. 타겟 T가 되고요. 다음에
P는요, 포지셔닝 해서 바로 차별화 전략입니다. P 포지셔닝 STP 전략입니다. 자, 학교를 개학했는데 초등학생이 한박 웃음으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자랑합니다. 엄마, 나 오늘 반장 선거했는데 내가 반장을 당선돼 버렸대. 와, 기분 좋죠. 엄마가 깜짝 놀랍니다. 야, 너 어떻게 반장에 당선이 됐니? 애가 자랑합니다. 투표를 했는데 1등하고 2등 요 표 차이가 간신히 3표 차이로 내가 당선됐대. 몇 표 차이? 3표 차이. 암기껏 3표 차. 3표 차이, 3표 차. 몇 표 차이? 3표 차. 그래서 3표 차게 되면요, 바로 STP 전략입니다. 세분화, 표적 시장, 차별화, 세표 차. 이 세 가지가 STP 전략입니다. 한번 하나씩 예를 들어볼까요? STP. 예를 들면, 자, 어떤 개발회사가 강남에다가 아파트를 지을까? 아니면 빌라를 지을까? 아니면 오피스를 지을까? 뭘 지을까? 고민하다가 좋아. 강남에 빌라를 짓자. 이게 뭡니까? 세분화. 지정을 세분화했죠. 세분화죠. 그래서 빌라를 짓기로 했대요. 다음에는 이 빌라를 누구한테 팔까? 표적을 타겟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를 지어서 누구한테 팔까? 타겟 정하자. 다시 말하면요, 젊은 층인지 나이가 드신 층인지, 젊은 층이다 신혼부부, 젊은 층이 있고요. 나이가 들었다 중장년층이죠. 어느 층을 타겟을 표적으로 할게 말입니다. 근데 젊은 층은요, 얘들은 돈이 없어. 돈이 없잖아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장년을 타겟으로 표적으로. 얘들은요, 돈이 되게 많으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겟을 정했습니다. 중장년층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층이 돈이 많잖아요. 제품을 차별하자. 어떻게 차별하죠? 강남이니까 잘 짓죠. 비싸게 고급 자재를 씁니다. 또 강남에 쪽에 빌라가 고급인데 평수가 대형 평수죠. 그래서 중대형 크게 짓습니다. 이렇게 지으니까 아주 비싸 고가 빌라가 몇십억 하잖아요. 이렇게 지으니까 딱 먹히더라. 제품이 차별화된다. 그래서 공급자청에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을 정해서 제품을 차별화하자. 이게 바로 STP 전략입니다. STP 전략입니다. 그럼 이제 책을 봅니다. 책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출제되느냐 책을 보겠습니다. 305페이지 기억본 세분화 전략은 A, B, C 있죠. C를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이 문장이 그대로 나와요. 밑줄입니다.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적 측면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세분하고 세분된 시장에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하는 전략 밑줄. 문장의 중간에 세분하고 세분된 세분이 자꾸 나와요. 세분. 이렇게 문장을 보면서 이것을 표적 시장 전략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두 줄 물으면서 단어를 바꿔 물으면 틀린 말입니다. 바뀐 단어 조심하시면 돼요. 다음에 니은번요. 표적 시장은 A번 봅니다. A번. 표적 시장 전략이란 세분화된 시장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밑줄 하세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것.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표적을 정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D번요. 차별화 전략은요. A번. 동일한 표적 시장 내에서의 다양한 밑줄입니다.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제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전략이다. 이가 바로 차별화 전략입니다. 지금 다 이제 각각 비주 꺼드렸죠. 이렇게 문장을 물으면서 딴 걸 집어넣으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잘 바꿔서 묻거든요. 이런 단어를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2번요. 포, 피, 믹서, P가 4개입니다. P가 4개. 자, P가 4개가 뭐냐? 다음 페이지 보면 단어가 4개 나옵니다. 다음은 4개. 기업법, 제품, 프로덕트, P가 나왔죠. 니은번요, 가격, 프라이스, P가 나오고요. D급번, 유통경로, 펠리스, P가 나오고요. 다음에 리얼번요, 판매 촉진, 프로모션, P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 P 볼까요? 첫 번째 제품. 프로덕트, P가 나오고. 다음에 가격, 프라이스, P가 나옵니다. 다음에 유통경로, 펠리스, P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자, 홍보 전략. 자, 이때 홍보 전략이 똑같은 말로 이걸 판매 촉진입니다. 판매 촉진, 프로모션, P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가 포피 믹스 전략이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주로 어디서 주로 꽤 오래전에는 주로 제 무대가 노량진, 강남, 종로, 노원 또는 이제 안양의 평촌에 있죠. 이런 쪽으로 이제 주 무대였는데요. 그러면 이제 화관의 메카가 주로 노량진. 노량진 뭡니까? 노량진. 이렇게 노량진역이 있습니다. 전철역이에요. 그럼 앞에 바로 육교가 나옵니다. 육교. 딱 맞은편 위치가 너무 좋아요. 최고 위치. 여기에 건물이 6층짜리 건물입니다. 6층 건물이고. 그리고 지하. 자, 그러면 이때 6층짜리 건물이 뭐냐. 1층이 바로 얘가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이고. 지하는요, 레스토랑이고. 지하 레스토랑이고요. 2, 3, 4, 5, 6층. 이 5개 층이 기가 막힙니다. 그때 제가 강의할 적이에요. 바로 중개사 학원입니다. 이야, 기가 막히죠. 이 큰 건물이 5개 층이 전부 다 중개사. 이때마다라도 온라인이 없었거든요. 없었습니다. 전부 다 오프라인. 그래서 이 5개 층 전부가 학원입니다. 학원인데요. 학생이 주간 합쳐가지고 1000명이 훨씬 넘어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너네 수업을 합니다. 어디서? 3층에서요. 수업을 해요. 그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양복을 입었거든요. 입었는데 3층 수업을 딱 마치고 바로 건물 입구에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담배를 피웠거든요. 담배를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담배 딱 물고 이제부터 흡연 담배를 피웁니다. 피우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요 앞에 중년 남자가 저한테 손가락질을 합니다. 야, 너 불러요. 갑자기 고함 질러요. 야, 너 이리 와봐래요. 아, 제가 놀랐습니다. 왜냐? 이렇게 밥을 놓고 부르길래, 오라고 막 부르길래 바로 옆에 노란지 경찰서가 있거든요. 아, 조졌다. 담배 피우다가 딱 걸렸구나. 저는 이제 딱지 뗀 줄 알고요. 그래서 기가 죽어서 앞에 갔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계속 반말하면서 심부름을 야, 너 저 옆에 가서 담배 한 갑 사와. 말도 안 되죠. 갑자기 제가 황당해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자네 웨이터 아니야? 왜? 지하에 레스토랑에 웨이터가 이렇게 양복을 입잖아요. 그래서 저를 웨이터로 착각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저는 당당하게 아, 저요 웨이터 아닙니다. 아니고 위층에서 강의하는 선생입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급 공손해집니다.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저는 강의를 하지 지하 레스토랑에 유흥업소에 직원이 아닙니다. 저는
유흥업소에 근무 안 합니다. 제가 유흥업소에 근무 안 합니다. 제가 유흥업소에 근무 안 합니다. 암기껏. 제가 유흥업소에 근무 안 합니다. 제가 유흥. 제가 유흥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흥 하게 되면요. 바로 포피, 피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포피 하게 되면요. 제가 유흥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봅니다. 책을 보고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제품 전략 1번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제품 전략은 B번 보시면요. 제품 전략의 예로는 밑줄하세요. 이런 것들이 다 지문으로 나옵니다.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실일 개천을 설치하고 거주자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 설계, 보안 설비의 디지털화, 지상 주차장의 지하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제품을 의미합니다. 제품 전략. 가격은 표를 보게 되면 고가 저가 나오니까 큰 부담은 없겠고요. 다음에 D급은 유통경로. 유통경로 하게 되면요. 밑줄입니다. 분양대행사, 중개업소 밑줄. 분양대행사나 중개업소가 어떻게 하죠? 이를 주로 통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유통경로, 편리성, 유통경로 전략이 되겠고요. 다음에 판매 촉진은 뭡니까? 똑같은 말로 홍보 전략인데 판매 촉진. 그럼 얘는요. B번 보시면 B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을 볼까요? 자,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밑줄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벽걸이 TV, 양문형 냉장고 등을 제공하더라. 이건 뭐죠? 경품. 추첨해요. 경품을 준대요. 뭘 잘한 겁니까? 바로 홍보 전략. 홍보 잘하는 거잖아요. 판매 촉진입니다. 그래서 추첨했다, 경품 얘기만 나왔다면 모두가 홍보 전략이다. 판매 촉진입니다. 자, 따라서 STP 전략 이제 바로 떠올리겠죠? 세표차. 다음에 포피미에서는 뭐지? 제가 유흥업소 근무 안 한대. 제가 유흥 네 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조심하세요. STP에서 얘가 나왔어. 차별화 뭐지? P. P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포피에서 요 P. P가 나옵니다. 자, 제품 차별화 P는요. 포지셔닝. 판매처는 홍보표는요. 프로모션. 우리 시험은요. 요거 바꿔서 물어. 밖에 나라 조심하세요. 자, STP 차별화는요. 이거 포지셔닝. 홍보, 판매 수준의 P가 뭐지? 프로모션. 그래서 차별화, 프로모션 단어를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포지셔닝. 홍보가 뭐지? 프로모션. 그래서 영어 단어도 바꿔서 물을 수 있거든요. 바뀐 단어 조심하세요. 바뀌면 틀린 말입니다. 다음에 바로 2번요. 고객 점유 마케팅은요. 고객 점유. 첫줄 밑줄 하세요. 시장 환경의 변화로 옛날에는 공급자 주도 마케팅으로 공급자 동그라미. 공급자 중심으로 어려웠는데 최근에는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으로 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소비자 동그라미. 어떻게? 마케팅이 종전의 공급자 중심에서 뭘로 바뀌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 때문이죠? 자, 어떤 시대적인 배경인데요. 주로 2008년도. 자, 2008년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 100% 달성합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뭐죠? 집이 부족했잖아요. 부족하니까 집만 지으면 팔려. 공급자 중심입니다. 이제 100% 넘어서니까 집이 많아졌거든요. 많아지니까 이제는 갈수록 뭐지? 수요자가 더 중요하더라. 수요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또 이것도 바꿔서 뭐래요? 종전에 수요자 중심에서 최근에 공급자 중심으로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계속 봅니다. 이 307페이지 두 번째 줄. 자, 밑줄입니다. 두 번째 줄.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되는 메시지 통과 강도를 조절하여 마케팅을 극대화한다. 이 문장을 가지고 얘가 바로 뭐죠? 고객 점유 마케팅이다. 방금 두 줄을
읽으면서 고객 전류 마케팅인데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것을 시장 점유 마케팅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단어를 바꿔서 묻거든요. 그리고 박스 보시면요. 고객 전류 마케팅은 박스 보니까 아이다 원리. 줄여서 판매 원리죠. 아이다 원리. 아이다 원리. 아마 아이다 원리는요. 중개법에서도 공부하실 거예요. 자, A가 attention. 얘가 주목하자, 주목 단계. I가 interest, 흥미를 끌자, 흥미가 되고요. D가 desire, 욕망을 주고, 욕망. A가 action, 행동하자. 그래서 이런 아이다 원리가 나왔다면 뭘 가리킨다? 고객 점유 마케팅의 내용들입니다. 아이다 원리. 다음에 3번요. 관계 마케팅 전략은요. 관계.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어려운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브랜드. 브랜드 문제입니다. 브랜드. 여러분들 브랜드 잘 아시죠? 자, 건설사가 지었던 아파트 브랜드 있죠. 예컨대 삼성에서 지었다. 무슨 아파트? 레미안요. 얼마나 좋아요, 브랜드가. 그러면 이제 대우가 지었다. 무슨 아파트? 푸르지오 아파트. 롯데가 지었다? 롯데캐슬이죠. 이 브랜드만 딱 떠올려도 얼마나 서로의 믿음이 갑니까? 이런 것들이 관계 마케팅 전략입니다. 따라서 자, 관계 마케팅은요. 첫 줄 보시면 관계 마케팅 전략이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일회성 거래로 보지 않고 밑줄입니다. 양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 관계 유지 밑줄. 이런 문장이 나왔다. 관계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마케팅 전략. 얘가 거의 몇 년마다 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307페이지 네모 4번. 부동산 광고는요. 광고는요. 아주 가끔 나오니까 제가 읽을 부분을 체크만 해드릴게요. 체크. 그래서 307페이지 보시면 괄호 2번 있죠. 괄호 2번 동그라미. 광고의 특징인데요. 부동산 광고의 특징은 1번 양면성, 2번 개별성, 3번 지역 제한, 4번 시간 제약성이다. 이거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4번 내려가요. 부동산 광고 유형이 있죠. 유형 보게 되면 자, 또 체크합니다. 동그라미 1번 신문 광고 동그라미. 이거 읽어보시고 2번요. 다이렉트 메일 광고 2번 동그라미 DM 광고죠. 이것도 읽어보시고 6번 동그라미 노벨티 광고. 이런 정도만 읽어보시면 큰 문제가 되지가 않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마케팅은 마치겠고요. 마치겠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바로 감정평가론으로 진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